네, 역사 커뮤니케이터 두 선생입니다. 독파원 1회 주제는 무엇이냐? 유네스코에서 2026년을 백범 김구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파원 1회 주제는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제 이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 마음이 굉장히 약간 설레는, 실제로 지금 김구 선생님을 옆에서 지금 뵙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죠. 순천향대학교의 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촬영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자손분들은 장손을 정할 때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신 장군님, 그러니까 그 김구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분이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 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남녀 구분을 굳이 하지 않고 제일 큰 아이를 그냥 장손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 교수님이 지금 김구 선생님의 장손이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게스트는요,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는 허은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신대 역사교육과의 허은철입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유네스코에서 2026년을 백범 김구의 해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허 교수님,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김구의 해로 지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유네스코의 어떤 세계 평화라든지 어떤 문화 공존이라든지 어떤 교육 이런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김구 선생을 2026년을 김구의 해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김구 선생님 첫 번째는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 전에 2012년에 먼저 정약용 선생. 그래요? 그다음에 2021년에 김대건 신부님. 그다음에 이번에 2026년에 세 번째로 김구 선생님을 유네스코 이제 김구 해로 이렇게 지정 인물로 하게 된 것이죠. 김구 선생님 그러면 이건 독립운동가니까 이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유네스코는 특정 그 운동가를 이렇게 인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님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그분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애정, 그다음에 교육에 어떤 헌신했던 그런 노력들, 평화에 대한 그런 가치들 이런 것을 잘 실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네스코 인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요, 한참 한류, 막 K 컨텐츠, 코리아 데몬 헌터스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밑에 댓글에 김구 선생님 보고 계세요. 김구 선생님 결국 저희가 해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데 네.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이 문화를 강조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라고 얼핏 들었는데, 우리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 잘 나와 있는 이야기죠. 내가 바라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생활할 정도의 어떤 풍족한 삶이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저는 울리는 대목인데, 우리가 침략을 받았으니 군사력은 남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정도만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면 좋겠다. 오로지 바라고 정말 갖고 싶은 나라는 문화 강국이다.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유네스코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을 어떤 유네스코 인물로 지정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수용이 돼서 아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유네스코에서 그냥 독립운동하고 한국전쟁에 그쵸. 참전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유네스코 같은 기구에서 올 한 해를 이 할아버지 해로 정한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반면에 막중한 책임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보다는 자주 그리고 통일 그리고 통합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이념과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공감을 얻는 그런 이념이라는 것을 느껴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그렇고 후손분들은
이 책임감이라는 게 내가 김구의 아들이다, 내가 김구의 손녀다, 손자다라는 걸 항상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부터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배운 어떤 마음가짐은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이거 뭔가 좀 그래요? 다른데요? 말아라. 네. 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는 척하지 말고 또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남을 먼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좀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항상 마음에 나 자신을 개인 1인칭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객관화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는 그런 그런 유아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 할아버지가 김구여서 아우 좀 나쁜 짓도 하고 싶고 새치기도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되게 불편해 이랬던 적은 없으세요? 많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너는 특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또는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위함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가끔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다녀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너 뭐 김구 선생님 뭐 손녀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오히려 이렇게 숨기는 그런 형태의 행동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많이 했었을 정도로 그 무게가 너무 이제 무겁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할아버지한테 누가 되거나 또는 이제 피해가 될까봐 항상 오히려 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숨기는 그런 형태의 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뭐 김구 선생님 관련된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평생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사시다 보니까 가정은 조금 뒤로 이렇게 있었고 보호를 받거나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히 있었거나 이런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스토리들은 없고 유일하게 있었던 건 이제 김신 장군께서 어릴 적에 아버지를 가끔씩 이렇게 만나 뵈면서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그조차도 많지가 않습니다. 교수님은 약간 인간 김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이렇게 사료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좀 구술사를 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반전이 있더라고요. 오. 저희가 생각했던 그 김구 선생님 하면 그 풍채가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장난기 있고 오. 다정다감하시고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푸근하고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원래 그게 품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김구는 다정다감하고 장난기도 많은데 그렇죠. 독립을 하려면 그럼요. 일제를 누군가를 처단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김영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김구 선생님의 업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많은 업적 중에 가장 으뜸을 꼽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남기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신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맞습니다. 문화가 꼭 K-팝이나 K-푸드 뭐 이런 K-컬처 예술 문화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에 문화가 다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백범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강국이라고 한다면 K-팝이나 K-푸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K-뷰티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선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화라는 것의 그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진정한 선진 문화 강국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 강국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거, 이렇게 뭔가 상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백범 선생은 아예 그 이상의,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우리의 지금 문화들을 조금 더 키워서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매칭이 잘 안 돼요.
되게 키도 크시고 기골도 장대하시고요. 이런 그 의거 활동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독립된 대한에 가야 할 길은 문화 강국이다. 이걸 어떻게 제시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어떤 원동력, 그 저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뵀으면 정말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을 텐데 도덕 그리고 인의 항상 강조하셨던 우리 국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아마 그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또 그런 마음이 기반이 돼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해 힘쓰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끼리 왜 싸우고 왜 편을 가르고 왜 우리끼리 서로 배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원동력이지 않으셨을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요즘에 왜 MBTI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MBTI. 네. 그 당시엔 당연히 MBTI 없었겠지만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김부 선생님의 MBTI. MBTI. 네. 오, 재밌다. 엑스트로버트. 아. 그러니까 그 외향적. 외향적인, 외향적. 네, 네, 외향적이셨고, 네. 이. 그리고 또 그러네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시면서 이상적인 그쵸, 분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옌. N, N. 네, 그리고 항상 되게 이상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T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T.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J가 아니셨을까.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장개석 그때 총통을 만나러 가시는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이면서 또 실행에 옮기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플래닝 이런 것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하면은 우리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체계화시켜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ENTJ 오. 지도자형 네. 이게 네, 지도자. 네. 야, 김구 선생님 MBTI 나왔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ENTJ다. NTJ다. 오. 김구 하면 그냥 독립운동가라는 이미지에서 플러스로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뭐 한국의 건국을 부정했다. 왜 제가 최근에 구글에 네. 백색 테러를 그냥 백색 테러를 검색을 네. 했었어요. 뒤에 그 이제 관련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오. 바로 뜨는 게 뭔지 아세요? 김구예요. 이게 이 정도라고 싶을 만큼 지금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어떤 업적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테러라고 이렇게 뭐 규정짓고 그렇게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오사마 빌라덴이다. 어. 오사마 빌라덴이랑 다를 게 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그런 개념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반대파들의 어떤 적의 어떤 우두머리랄까요? 뭐 그 기관들을 파괴한 그런 행위들을 그냥 테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테러라고 하지 않고 의외로 활동, 그렇죠. 무장 투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그다음에 미국 독립 전쟁 가운데 있었던 민병대, 그럼 했던 그런 행동도 다 테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식민지 독립 전쟁 과정이 있었던 것은 다 테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의 어떤 수괴를 뭐 척살한다든지 어떤 기관을 폭발한다든지 전쟁 가운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고 그걸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독립전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독립운동이란 말을 자꾸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독립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독립전쟁이었죠. 36년 동안 그러니까 일제와 전쟁을 해온 거잖아요. 맞죠. 당연히 의열 활동들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데 21세기에 벌어지는 테러 활동과 20세기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의열 활동이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 대부분 주요 요인들 아니면 어떤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의열 활동이 있었지. 그냥 대뜸 도쿄 한복판에서 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도쿄에 뭐 무슨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한인애국단인 건 의열단인 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 그거 백범은
대한민국이 건국을 반대했다. 음, 이런 논리도 또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뉴라이트 쪽에서 이제 자꾸 주장을 합니다. 주장. 과연 그럼 건국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면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법통적으로 봤을 때. 그걸 반대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반대했다고 얘기하는지의 어떤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정부를 의미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유추를 하는데 1948년에 단독 정부를 세운 그것은 반대하셨죠, 당연히.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의 민족, 원 네이션,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항상 강조하시면서 자주 독립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 이념이 강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단독 정부가 설립되는 거는 반대를 하셨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건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독 정부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국가로서 자주 독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암한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북한의 단독 정부도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떠한 단독 정부, 그러니까 분리된 단독 정부는 그거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의지와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많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이어서 온 것이다. 그런 어떤 정통성 논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논쟁 아닌 논쟁 중에 하나가 국부론 논쟁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들은 이 국부라는 존재가 대부분 다 있기는 해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타티르크, 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다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국부를 확실히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는데 국부는 말 그대로 건국의 아버지죠. 그렇죠. 미국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조지 워싱턴이 그렇죠. 국부로 지정됐는데 거기서도 좀 오해가 있으세요. 뭐냐면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부를 한 명으로 지정하지는 않아요. 미국도 여러 명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의 국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그럼 조지 워싱턴 한 분만 있다 이렇게 좀 부각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이 그 행태라 할까요? 이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늘 이렇게 두 분이 떠오르죠. 김구와 이승만. 이게 저 참 네. 웃긴 게 진보 진영은 이제 김구 지지, 우파 보수 진영은 이제 이승만 전 그렇죠. 대통령 지지. 네. 두 분 다 우파 정치를 대표하는 그렇죠. 네. 해방 전국에는 네. 전형적인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됐을까? 그런데 실제로요 두 분이요 형동생하는 사이였어요. 맞아요. 친했습니다. 두 분 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분일 필요 있냐.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그냥 건국의 아버지들, 그렇죠. 독립의 아버지들 해서 뭐 벤자민 프랭클린, 파더스잖아요. 네, 파더스가 되는데 국부론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국부가 누구인 것을 따지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또는 세계에서 어떤 나라로 인식되길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솔루션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적 관점에 보면 그게 무슨
무의미한 거야. 네. 미래지향적인 어젠다에 우리가 더 가야 되는데 이게 건국과 광복의 아버지들. 그냥 우리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니까 이 광복의 아버지들로 해서 크게 생각을 해서 뭐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그럼요. 다 같이 김규식 선생도 네. 있고. 예. 다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독립운동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가신 정말 그런 분도 너무 많잖아요. 3.1운동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유관순. 다른 사람은 뭐 없죠. 없죠. 없습니다. 민족대표 33일 정도. 그 다음 나오더라고요. 3.1운동은 유관순이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관순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거죠. 어떤 사건 그러면 딱 한 명만 기억하는 영웅 위주의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인물을 너무 영웅화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김구 선생님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업적을 이루셨지만 독립운동가의 이전에 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맞추고 좀 해야 되는데 역사를 이해할 때 영웅주의 사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인간인데, 그러니까 띄울 때는 티끌 하나 없는 영웅 그렇죠. 것처럼 띄워놓고, 네. 그리고 티끌이 묻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너 위인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세종대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도 그렇고. 이순신도 네.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네. 이게 무슨 세종대왕도 정말 티끌 하나 없는 영웅처럼 했는데 막상 무슨 노비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종대왕을 약간 격하하려는 그렇죠. 근데 그런 티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종대왕도 세종대왕인 거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죠. 김구 우리 선생이 독립운동의 어떤 최고의 어떤 전선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실수 내지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다고 해서 삶을 매도해 버리는 거잖아요. 김구 선생님을 공격하는 쪽에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해해야지. 역사를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비추면 좋을지. 너무 이제 어떤 업적 위주로 좀 가면 안 되겠다. 터닝 포인트는 뭐였을까? 인생의 전환점. 김구 선생님이 아까 뭐 기독교 집안 이렇게 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학도 하셨고 과거를 또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도 상당히 밝으세요. 또 어떤 그 교리에도 상당히 또 애기 접주로서 또 상당한 활동을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강국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문화 강국의 어떤 그 바탕에는 유학, 그 다음에 동학, 기독교, 그 다음에 대종교, 불교까지 또 스님이시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에 다양한 사상들을 모두 섭렵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이제 11장 국민장을 했는데 네. 그때 지금 말씀하신 3대 종교의 네. 모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장례를 치러 그렇죠. 주시면서 진정한 그 종교 대통합을 이루시면서 돌아가신 그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예. 그 임시정부 하실 때도 사실 또 대종교라고 본인을 또 이야기해요. 나도 대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매몰되지 않으셨고 나중에 백범일지에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나는 어떤 특정한 사상, 특정한 종교에 매몰되는 걸 싫어한다. 맞습니다. 통합의 아이콘. 그렇죠. 통합의 아이콘. 네. 정확합니다. 네. 종교적 통합의 아이콘, 사상의 통합의 아이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김구 선생이 제시한 이 방향성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제가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지금 뭐 K라는 레터를 온 곳에 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흘려가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 국가론이라는 것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선진화된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제도, 체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암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좌표가 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좌표를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미 우리는 분단 국가로 나라가 반쪽이 난 상황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남쪽에 있는 이 한국의 이 우리 민족 안에서도 또 반으로 갈라지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갈라지고 완전히 무슨 모자이크처럼 막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요즘 어떤 사회적 패턴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백범의 해를 기념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권력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좀 사회적 문화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 뭉치면 또 우리 대단하게 뭉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물들어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같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서가 이 사회에 물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백범이 원했었던 가장 큰 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백범 선생이 원하는 게 나를 가지고 양쪽으로 싸우지 않기를 그렇죠. 바라셨을 텐데 이걸 만약에 보고 맞습니다. 계신다면 네. 왜 그래 싸우지 마 라고 말하셨을 텐데 그렇죠. 백범의 정신 계승하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백범 일지 네. 할 때 일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기로 날마다 쓴 기록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일지는 한자가 달라요. 뭐냐면 일은 숨겨진, 지는 뜻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이 날마다 난중 일기처럼 네. 맨날 일쓴 몇 월 며칠 뭐 날씨 밝음 이런 게 아니고 김구 선생이 말 못했던 어떤 숨겨진 자기가 이제 좀 알리고 싶은 숨겨진 어떤 이야기란 뜻이에요. 백범 일지 같은 경우를 이제 쭉 공부를 해서 네. 이제 나도 저렇게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역할 모델이죠.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라는 이제 역사 공부도 있지만 터닝 포인트.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인생에서 어느 부분이 터닝 포인트였을까? 그 터닝 포인트에서 왜 그렇게 변하셨을까? 이렇게 굴곡이 많으신데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전환점들이 있거든요. 그 전환점에 그 터닝 포인트를 좀 공부해보고 좀 그것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역사 공부에서 그 인물을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어떤 행위, 결정에 대해서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게 또 역사 어떤 인물의 공부하는 데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암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그 삶으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분이 정말 평범하게 살아주셨으면 아티스트였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술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끼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상도 이 창의성도 꽤 돼요. 지금 이때 태어나셨으면 예술가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그냥 정형화된 우리 김구 선생님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가. 역사는 인기 투표도 아니고 경쟁 구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통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기록해서 후대에 넘겨야 되는 그런 팩트 베이스의 자료인 것이라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세계로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 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문화적인 요소인데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좀 창피하지 않은 그런 국가를 서로 다 같이 힘써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네. 간단하게 할 말씀 해주시죠. 그 백범 선생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겨요. 누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 이렇게 좀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오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번 쳐봤어요. 김구라고 한번 쳐봤더니
부끄럽게 한 절반이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대표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48년에 그 저기 평양에 가서 이제 그 연석 회의에서 이제 네. 연설을 하시는데 천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뭐 배운 것도 짧고 뭐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난 무식해서 내가 잘 모른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하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러니까 겸양의 말이죠. 그거는 네. 아니 6.1 공부하시고 교사 생활을 거의 20년 하시고 네. 민족의 지도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 그런 분이 스스로를 낮춰서 한 표현을 네. 정말 이 무지랭이로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그것만 딱 따서. 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 겸양의 표현하고 이거 실제를 이걸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쫙 좀 중요한 것만이라도 이렇게 쭉 뽑아서 그런 오해들을 좀 이렇게 낱낱이 이건 아닙니다. 뭐 이거 사실은 이렇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학자가 아니라 좀 더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죠. 네. 집단 지성이나 뭐 이런 광복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되지. 이거 가만 놔두면요, 이게 독버섯처럼 이렇게 막 피어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독파원 1회 100번 김구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저도 뭐 역사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 저도 처음 듣는, 그리고 또 인간 김구로서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방향성, 어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또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등등을 함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